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의 월마트에서 19세 여성 직원이 대형 오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신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망 원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월마트에서 2년간 근무해온 직원이며 그녀의 어머니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휴대폰을 끄고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다가 오븐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에서 이주한 시크교 신자들로 현지 시크교 공동체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현지 노동부는 사건 이후 베이커리와 관련 장비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월마트는 사건 발생 후 3일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월마트 측은 직원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롱비치에 사는 한인 임 씨는 한인 세입자 이 씨로 인해 약 1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3월, 이 씨는 한 달만 머물 계획이라며 임 씨의 방을 렌트했고 임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보증금 없이 임대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이사를 거부하며 거주를 연장했고 임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2,000달러와 소송 시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됐고 7월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씨는 10월 20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퇴거 후 집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내부는 쓰레기로 가득 찼고 바퀴벌레가 나왔으며 벽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습니다. 이 씨가 거주하는 동안 수도 요금은 평균 80에서 9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증가했고 집주인은 현재 청소 및 수리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선을 11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각각 낙태권과 불법 이민 문제를 주제로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텍사스는 오랫동안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해리스는 이곳에서 여성의 생식권을 옹호하는 연설을 통해 다른 경합주 유권자들의 주의를 끌고자 합니다. 이번 유세에는 텍사스 출신인 비욘세와 윌리 넬슨 같은 유명 인사도 함께해 언론의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텍사스를 극단적인 낙태 금지의 발원지로 지적하며 텍사스의 강력한 낙태 제한법이 다른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스틴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하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국경을 허술히 관리하여 불법 이민자 범죄가 증가했다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그는 텍사스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하면서 국경 보안 강화를 약속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팟캐스트 호스트 조 로건과 인터뷰를 통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후 미시간주에서 추가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노랜딩 시나리오가 힘을 얻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높은 금리가 주택과 내구재, 차량 구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이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혜택 감소 등 우려된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50달러 이상의 임금 인상을 경험했으며 시간당 20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 수가 약 60%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건강보험이나 유급 휴가 같은 직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고나 서비스 시간 단축, 메뉴 가격 인상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올해 4월에서 7월 4일 CA주 내 패스트푸드 일자리는 1만 1,000개가 증가해 총 75만 500개의 일자리를 기록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월 미국 소매 판매는 7,14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0월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 둔화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고금리와 저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견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5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3조 5,300억 달러로 상승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애플의 시가총액 3조 5,200억 달러를 제치고 이뤄진 것으로 엔비디아가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2.35% 상승하여 143.71달러를 기록했고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최신 AI 칩 블랙웰의 공급량 완판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2%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관련 주식인 TSMC, 브로드컴, AMD 등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응답자 지지율이 6%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인 평가의 주요 이유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이 금액이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 재판부가 이 수익에 대해 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과거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유착 의혹도 부인하며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관계를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25일 자국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며 북한의 파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 김 부상은 파병을 불법적이라고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무성이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1,500여 명의 군대를 이미 훈련 중이며 연말까지 총 1만 명의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대는 이달 말에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날씨는 맑고 쾌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최고 기온은 약 81도, 최저 기온은 68도 정도로 강수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쌀쌀한 아침과 따뜻한 낮이 이어지며 습도는 낮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쾌적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